국내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수익이 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승했던 종목이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바로 하락이 쉽게 나오는 그런 국내 증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지금 보고 계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지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미국 주식은 수요일 밤 10시마다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매수가가 얼마인지 또 손절가 얼마인지 같이 이렇게 기입을 좀 해놨고요. 또 이렇게 기록을 좀 해가지고 이 ASPI라는 종목이 뭔지 적어서 같이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이는 유료 강의 1000만원 이상 쓴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에 국내 주식 종목 선정,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에 미국 주식 선정,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코인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좀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매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사실 코인은 언제 영상을 올릴지는 날을 정하지 못했고요. 아무튼 코인도 같이 한번 영상을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찾은 기준은 뭐냐? 잠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봐서 이게 지금 소비주 신고가, 특히나 이제 역대 최고가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권이 아니라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이게 고점에서 매매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 매매를 할 때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를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여기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정해둔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과 또 이 고점에서 매수가를 정하고 손절을 걸고 하는 것과 결국에는 손실률 차이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상승을 하던 이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지만 하락 자체가 얼마 나오지 않고 곧바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를 따지고 보면은 결국 뭐 악재가 나오든 하락을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여기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손절가까지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손절가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걸고, 여기 손절가 떠났죠?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일단 종목 선정한 거는 역대 신고가 종목이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레딧도 역대 신고가고요. NRG 에너지도 역대 신고가입니다. 엠브라 에르도 역대 신고가, 그다음에 코이 어런트도 역대 신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FTAI 에이베이션도 지금 역대 신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큰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킨더 모건도 그렇고요. 원호크 그렇고, 이제 종목들 보면은 이제 좀 배제를 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위에 연고점 구간이 아직 남아있는 이 역대 신고가를 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은 배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도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앞에 이 매물대가 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일봉상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주봉으로 보면은 좀 저항대가 머물러 있구나, 이런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펠로턴 같은 경우도 일봉에서는 움직임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이게 확실한 이제 역배열로서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락을 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종목들, 웨이브 같은 경우도 이런 고점 구간이 아직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이 있겠다. 이 시브 같은 경우도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딱 지금 지지를,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뭔가 내려온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돈을 가지고 종목을 집중을 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역대 신고가인 종목, 이 역대 신고가인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또 장점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AS도 한번 좀 보고, 이 종목을 검색하실 때는 이렇게 알파벳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티커라고 하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동위원소 생산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 계약을 하면서 이 AS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2025년도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계나 과학 쪽으로 이 원자력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매매를 하면 좋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VST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고점 추세선을 넘지 못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런 관점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게 경쟁사에 대한 그런 차트인데 얘는 이제 반대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 뭔가 상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RDDT 및 먼저 차트부터 보고요. 일봉에서 보면은 이제 뭐 상승하고 이제 눌릴 때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가는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기다릴 거고 일단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다. 서로 이제 막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광고가 이제 주된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메타 그리고 뭐 X 이런 게 있죠. 메타도 이제 광고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의 최근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X 스냅입니다. 스냅은 뭐 지금 차트 자체가 좋지 않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경쟁사는 이제 메타 뭐 이렇게 좀 X 이렇게 있는데 메타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경쟁사를 이제 비교를 한다라기보다 이 테마에 돈이 어디 다른 종목도 들어오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데 일단 이 메타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뭐 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같이 이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광고를 주로 수익 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RG고요. NR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고 이제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데요. 얘도 이제 뭐 신고가에서 눌리면은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냥 하고 이제 눌렸을 때 이동평균선을 뭐 흔히들 많이 하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미동평균선이 밑에 있으면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여기 닿아서 뭐 이동평균선에 닿아서 이렇게 이제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최근에 뭐 21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 2주 동안에 이 매수를 했던 사람들 뭐 매도했던 사람들의 그냥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가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뭐 팔았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락을 했을 때 그 아직 팔지 못한 사람이 그대로 들고 있을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매수나 이런 매물대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하는데 과연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나의 평단가를 훼손을 시키는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신고가나 경배율로서 잘 가는 차트는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익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 뽑아놓은 종목들은 익절은 제가 이제 미국 장 자체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찍을 때 그거 이제 보면서 익절가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엠브라에르를 보기 전에 NRG 에너지 뭐 하는지를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실적 자체가 그래도 전년 동기에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크게 증가했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 그리고 소매 전기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전력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민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전기 공급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기 공급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AI가 있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근데 이 AI를 운영을 하면서 전력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합니다. AI 자체가. 그래서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력 생산에 대한 ESS라고 이제 전력을 또 전기를 보관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요. 이제 그런 이 전기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좀 보면은 듀크 에너지고요. 듀크 에너지도 뭐 최근에 그래도 상승이 나왔었죠. 여기 바닥권 대비해서 나왔는데 근데 NRG 에너지랑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NRG 에너지의 뭔가 상승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얘가 그래도 이 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대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염두를 해두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지만 이런 고점은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좀 대장으로서 확실히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엠브라에르입니다. 엠브라에르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금 뭐 바닥권 대비해서 계속 신고가로서 잘 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 가격이랑 손절 가격은 다 적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군용으로 특이 같은 것들 뭐 전쟁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 방산 쪽으로도 수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업용 우리 뭐 평소에 쓰는 우리 항공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군용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항공기 제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수주 잔고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던 잔고가 9년 만에 최고치라고 되었고 그다음에 피치의 신용 등급까지 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보잉이랑 이제 에어버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업체 지만 잘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잉사 같은 경우 항공기 결함들이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에어버스는 뭐 딱히 특별하게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다시 보면은 결국에는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고가로 가는 이유는 뭐든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다만 얘는 이제 역대 신고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얘도 이제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 종목이라 조금 더 이제 관찰을 좀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최근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기서 매수 후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런 주봉을 보면서 저항대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 판별하면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이어런트고요. 코이어런트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보시면 역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컴 트랜시버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회사의 사업 모델이 레이저 및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과학 연구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요. 아까 했던 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최근에 수요가 꽤 많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그래서 그런 수요 증가 차원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절을 하는 식으로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좀 5개의 종목을 좀 뽑았습니다. 이게 종목은 더 밑에서 또 볼 수는 있고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가능한 종목들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코인도 같이 올려드릴 예정이니 이렇게 종목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